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력전자공학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음, 지난번에 컨버터에 의해서 이번에는 인버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은 DC to AC 인버터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인버터는 어떠한 역할이었죠? 우리가 AC를 출력으로 AC를 내보낸 애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AC를 만드는 도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AC를 만들 때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받는 AC는 220V 60Hz, 220V에 60Hz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전에서 만드는 이 AC와 최대한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한마디로 이 사인파에 가까운 깨끗한 AC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쓰고 하면 사인파에 가까운 AC를 만들어야 함. 이게 인버터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DC를 가지고 AC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전압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를 방향이 바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C 소스가 우리가 있겠죠. 여기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50V짜리 DC 소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 로드가 있을 거예요. 부하가 있겠죠. 한국말로 부하. 여기에 AC를 공급을 해주는 게 목표예요. 한마디로 이 안에 어떠한 장치가, 여기 좀 길이가 안 맞네요. 어떠한 장치가 들어가서 AC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 공급하고자 하는 전압의 형태를 한번 간단히 그려봅시다. 우리가 일단 이 50V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건전지 같은 전압이 있기 때문에 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AC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해봅시다. 이 각각 동그라미 지점을. 그러면 VAB가 있을 거고, 이 소스가 50V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처음에 50V를 공급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긴 당연히 시간축이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50V를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50V,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0V, 이런 느낌의 가장 쉬운 AC를 공급하는 방법일 거예요. 당연히 이 시간 간격과 이 시간 간격과 이 시간 간격은 당연히 같아야겠죠? 여기 이만큼 시간이 다 T, 아유, 대문자 뒤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다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네모 모양의 파형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구형파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구형파인데 이거 영어로는 스퀘어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VAB를 보면은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AC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AC를 만들 때 아까 이 시간 t 간격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한마디로 간격이 다르면은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AC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 로드에 어떤 게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작동하지 않겠죠. 막
이 부분만큼은 빨리 두었다가 꺼졌다가 빨리 두었다가 짧게 두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완전하고 정확하게 동작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일단 이 간단한 걸 한번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VAB가 있고 여기 시간축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50V를 인가했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50V를 인가를 해야겠죠? 마이너스 50. 그리고 다시 플러스 50V가 인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러스 50V가 공급되는 상황을 1번이라고 해보고 마이너스 50V가 공급되는 상황을 2번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왜 5V라 써놨나요? 이렇게. 그러면 1번 상황을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1번.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회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복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내용을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VAB가 50V이기 위해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VA가 50이 될 거고 VB는 0일 테니까 VAB가 50V가 나오겠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2번의 케이스 마이너스 50V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똑같이 이 그림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안에 또 네모를 채워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좀 써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50V고 여기가 50V. 그러면 이 네모를 또 채워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VAB가 마이너스 50이 위해서는 아까와 반대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점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VB가 50V가 될 거고 VA가 0V가 될 테니까 VAB는 0-50에서 마이너스 50V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간단한 개념 자체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1번 이 시간 동안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2번 시간 동안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거를 왔다 갔다 바꿔주면은 우리가 DC를 AC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시간이 연속적으로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회로를 만들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소스가 있겠죠? DC 소스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팔다리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로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번 플러스 50V를 원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고 그쵸? 마이너스 50 원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렇게 스위치나 다리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붙었다가 그러면 플러스 50V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50V가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다시 플러스 50으로 돌리고 이거와 얘를 복사해서 돌려봅시다. 요거 이 두 상황 네모를 쳐서 우리가 분리해서 화면에 볼 수 있게 해봅시다.
요 상황과 요 상황을 더해서 하나의 회로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얘가 50V짜리, 얘가 마이너스 50V짜리면 얘네들 더해서 어떻게 회로를 구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로드를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스위치 이 각각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스위치를 단 건데 스위치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간단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닫히면, 다시 말해서 닫히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거고 열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를 이 네 개의 스위치에 각각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왼쪽부터 S1, 스위치 1, S2, S3, S4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인버터를 우리가 이름하여 H 브릿지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왜 H일까요? 여기가 H처럼 생겼죠. 그래서 H 브릿지 인버터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 플러스 50V와 마이너스 50V를 하나의 회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적인 걸 하나 잡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50V가 나와야 된다고 치면 S1과 S2가 ON이어야겠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S1이 연결되고 S2가 연결됐어. 이렇게 전류가 결국 흘러야겠죠.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가기로 했으니까. 그죠? 같은 모양이죠? 회로가. 그러면 마이너스 50V일 때는 어때야 될까요? S3와 S4가 ON이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S4 지나고 로드 지나고 S3 지나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S1과 S2가 ON이면 나머지 S3와 S4는 꺼져 있어야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50V일 때는 S1과 S2가 꺼져 있어야겠죠. 뭐 당연한 거지만 왜 그럴 거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50 플러스 50V인 상황에서 S4까지 온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 이 로드를 기준으로 양단이 같은 로드이기 때문에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S1과 S4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S1, 2에서. 그러면 지금 이 로드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는 같은 로드예요. 그래서 쇼트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파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스위치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시퀀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스위칭 시퀀스를. 스위칭 시퀀스. 그러면 S1과 S2 그리고 S3와 S4 이렇게 나눠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얘는 S1과 S2 그 다음에 얘는 S3와 S4 그리고 결과적으로 VAB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표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축을 좀 나눠볼까요?
이런 식으로. 간격은 제가 대충 하지만 등간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충 비슷해 보이죠? 얘만 조금 당기면 되려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1번 상황, 이 플러스 50V인 상황 먼저 그려보면 얘가 S1, S1, S2, S3, S4죠. 그럼 S1과 S2가 켜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S1과 S2는 ON, 여기 이렇게 ON 돼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S3와 S4는 오프겠죠? 그럼 반대로 1번이 지나서 마이너스 50, 2번으로 마이너스 50V로 가면은 S3와 S4가 ON일 거고 S1, 2는 오프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1, S3가 S1, 2랑 S3, 4가 왔다 갔다 하면서 켜지겠죠. 그런데 얘네를 사실 보면은 얘가 켜져 얘가 켜져 있을 때는 얘가 꺼져 있고 얘가 켜져 있을 때는 얘가 꺼져 있고 이렇게 퐁당퐁당 켜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퐁당퐁당. 우리가 요거를 어떤 동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는 서로 S1과 S2 그리고 가릅니다 이거 S3와 S4가 서로 상보적인 동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영어로는 complementary 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결론적으로 이 스위칭 시퀀스가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스위치는 이렇게 퐁당퐁당 상보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값은 여기서는 S1과 S2일 때는 플러스 50V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S3와 S4가 켜지면 마이너스 50V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VAB가 구형파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제일 간단한 DC 소스로 인버터를 만드는데 이 인버터는 스위치 4개로 구성되어 있고 H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 인버터라고 부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하나 더 이 회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더 해보면 이건 좀 비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아래에 내려 설명을 좀 다시 해보면 먼저 이 회로를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복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 회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S1과 S3만 남기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지우지 말고 이렇게만 지울게요. 그리고 S4는 얘가 좀 있어야 덜 헷갈릴 테니까 이만큼을 점선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는 점선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드에 연결되는 A가 이런 기준적인 A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준으로 이 스위치가 위아래로 하나씩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위에 하나, 아래 하나가 있고 오른쪽도 같은 맥락으로 이 B점을 기준으로 위에 하나, 아래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간색이 너무 파란색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 한 세트 이
노드 기준으로 위아래로 스위치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를 스위치 암이라고 부릅니다. 뭐 파일 같아서 암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위쪽에 있는 스위치를 어퍼 스위치,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스위치라고 그냥 뜻이죠. 어퍼 스위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를 로얼 스위치라고 부르겠죠. 당연히 오른쪽도 이게 하나의 스위치 암이 될 거고, 위에 거가 어퍼 스위치, 그리고 아래 거가 로얼 스위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브릿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 우리가 이 H브릿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DC 소스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AC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단순한 AC가 아니고 사인파에 가장 가까운 AC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파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인파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조건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거는 파형을 개선해 보자. 어떻게? 지금 형태는 이렇게 사각판인데 얘를 조금 더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얘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에서 우리가 H 브릿지 인버터로 만들었던 거는 only 플러스 50V와 마이너스 50V만 있었죠. 그래서 시간축 기준으로 보면 파형이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요런 느낌. 이거에 따른 스위칭 시퀀스를 간단히 그려보면 S1과 S2가 있을 거고 S3와 S4가 있겠죠? 그래서 점선을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좀 삐뚤삐뚤하지만 이 사이 간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S1, S2는 플러스 50V일 때 온일 거고, 두 번째는 온일 거고, 이렇게 퐁당퐁당 켜지겠죠? 온, 오프. 그러면 여기 온, 오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금 바꿔봅시다. 얘도 이번 케이스 플러스 50V가 있고 마이너스 50V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잠깐 0을 인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조금 더 비교하기 쉽게 왼쪽 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조금 바꿔봅시다. 이렇게 다시 잠시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점선 놔두고 파형만 지워볼게요. 이 스위칭 시퀀스도 조금 지워보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0V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바로 50과 마이너스 50 인가하지 않고 0을 인가를 했다가 50을 인가를 하는 거예요. 50을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마이너스 50을 인가하지 않고 0을 좀 아이고, 0을 인가했다가 마이너스 50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0을 인가했다가 플러스 50을 인가하고 다시 0을 인가했다가 마이너스 50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퀀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점 기준으로도 하나 더 선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이 부분에는 인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압이 아무것도 없으니 스위치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을 거고, 이 부분은 플러스 50V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는 S1과 S2가 켜져 있을 거예요. 지금 펜이 좀 두껍긴 한데 ON, 그러면 S3와 S4는 오프겠죠. 그럼 이 부분은 0이니까 아무것도 안 켜져 있을 거고, 똑같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마이너스 50V가 켜져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이 켜져 있겠죠. 그럼 상부적으로 여긴 꺼져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켜져 있을 거고, 여기 꺼져 있을 거고, 여기가 켜져 있을 거고, 여기가 꺼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사인파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거를 한번 다시 빼서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먼저 요런 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가장 사인파에 가까운 걸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사인파는 이거 색깔 다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애겠죠? 여기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좀 삐뚤하지만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린 애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이게 과연 이 파란색 애가 더 사인파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한 주기,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죠? 근데 이 반 주기 동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반 주기 동안 평균을 내어본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흰색의 평균은 여길 거예요, 무조건.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반주기 동안 모두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런데 사인파는 0부터 커졌다가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뭐 대충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0 플러스 50, 0 마이너스 50으로 그린 그래프 파란색은 이 흰색과 사인의 사이 어딘가 있겠죠. 지금 너무 두꺼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뭐 이게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이게 흰색, 이게 사인파라면 요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파란색이. 그래서 점점 더 사인파에 가까워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약간 기본파와 고주파라는 성분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기본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기본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뭐 여기서는 플러스 50V이지, 플러스 50V인데 플러스 50V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파 성분이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고주파가 많아지면 사인과 멀어짐, 형태가 더 멀어진 다른 형태를 띈다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 퓨리에 시리즈 또는 뭐 FS 또는 뭐 FT의 퓨리 트랜스폼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해본다고 하고, 그래서 기본파와 고주파, 기본파, 고주파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50V인 시간이 길수록 기본파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누가 기본파가 클까요? 당연히 2분의 반주기 동안 50V인 시간이 긴 1번이 더 고주파가 많겠죠. 그러면 기본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사인 형태와 멀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더 사인 형태와 가까운 애는 2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주파는
2번이 더 적은 겁니다. 왜? 사인파가 많아지면, 고주파가 많아지면 사인과 멀어지고 사인과 먼 거는 이 1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퓨리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주파와 기분파를 어떻게 구분하고 싶냐? 이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좀 하면 되고, 뭐 퓨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퓨리의 내용을 아주 깊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 이 사각파라는 게 있으면 얘는, 아이고 너무 너무 그림이 다르네. 이렇게 사각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각파는 이런 기본 이 한 주기 동안 같은 주기를 갖는 이런 기본파 성분에다가 기본파의 정수배가 되는 주기를 가진 그런 조그만한 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퓨리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러한 사인파들을 누적해서 더해질수록 이렇게 가까운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가 많다는 거는 이 사인과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지금 한번 좀 설명을 좀 더 대충이라도 해본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뭐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얘까지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까지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야. 점점 이 주파수가 큰 애들이 더해질수록 이랬던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네, 슬프게도 제가 영상을 끝까지 다 찍었는데요. 중간에 마이크가 꺼진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꺼진 부분부터 이어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필기를 원래는 바로바로 하면서 영상을 찍지만 지금은 필기가 완성된 상태로 영상을 찍다 보니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제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할 때 어디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냐면, 이렇게 구형파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 사인 웨이브들의 퓨리에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는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기본파가 있을 거고요. 이 기본파의 주기는 구형파의 주기와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구형파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이 사인 웨이브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파와 아래의 두 번째 파동이 더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파동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세 번째 이 조금 더 그 주파수가 큰 파동을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고, 조금 더 주파수가 큰 애까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더 주파수가 큰 파동을 더하면 우리가 결국 이 구형파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다시 인버터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H브릿지 인버터가 이 로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조금 형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우리가 이 V를 50V로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중간에 50V라고 섞어서 할 수 있지만 이 공급된 DC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H브릿지 인버터를 그릴 거고, 스위치 번호는 S1, S2, S3, S4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로드가 일반 R 부하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전압은 이때까지 위에서 봤던 것처럼 플러스 V, 마이너스 V, 플러스 V, 마이너스 V, 플러스 V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저항만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라고 알 수가 있죠. 일단 이 첫 번째 V가 양수일 때만 한번 회로를 보면은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되죠. 스위치 1번과 2번만 닫히니까. 그래서 이 회로에 있는 그 뭐라 할까요? 소자들은 저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I는 R분의 V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I는 R분의 V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R분의 V. 이 I, 전류의 생김새는 V의 영향을 받는데 R은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V보다 작게 그림을 그립니다. 위상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부하는 RL 부하입니다. 그래서 이 RL 부하가 인가가 되면 이제는 약간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미 지금 제가 다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조금 뭐 재미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천천히 처음부터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H브릿지 인버터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여기 부하의 저항과 인덕터를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좀 필요 없는 걸 좀 지우면 설명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전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가 R정이 아니고 RL 부하기 때문에 전류가 인덕터 때문에 위상이 느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형태로 전류가 나옵니다. 인덕터 때문에 전류는 익스포넨셜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압보다 전류가 느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 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린 이 S1, S2, S3, S4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단방향 스위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S1부터 S4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스위치라는 겁니다. 흔히 이거 위에서 말했던 스위치처럼 얘네는 똑 우리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스위치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반도체 스위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BJT나 MOSFET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BJT는 이렇게 생겼고,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위로는 거꾸로는 흐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소자가 파손이 돼서 이 회로는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BJT를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BJT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모양대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방향으로밖에 못 흐른다. 그래, 알겠어. 스위치가 한 방향으로밖에 못 흘러. 근데 그 무슨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좀 달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는 플러스 전압이죠. 플러스 V가 걸리는데, 전류의 방향은 여기는 마이너스였다가 여긴 플러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플러스일 때 이 플러스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압이 플러스일 때는 이 1번과 2번이 닫히는 거죠.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V가 플러스일 때 I가 플러스인 방향은 이 방향일 거예요. 이 방향. 이 방향. 그쵸? 근데 똑같이 전압이 플러스인데 전류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1번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전압이 플러스인데 V가 플러스인데 I가 마이너스야. 근데 이 스위치는 아래서 말했다시피 이렇게밖에 못 흘러요. 단방향 스위치예요. 이렇게 못 간다고요. 이렇게는 흐르지만 이렇게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 1번 파트에서는 전류가 플러스만 가능한데 방향으로서. 왜냐면 스위치 방향 때문에. 그런데 1번 부분의 전류는 음수예요. 반대로 2번을 한번 볼까요? 전압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3번, 4번 연결되겠죠? 그럼 회로는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쵸? 이게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고 전류의 방향도 마이너스일 때예요. 다시 말해서 전압이 마이너스고 전류가 마이너스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잘 보이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압이 마이너스인데 전류가 플러스예요. 다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반대 방향이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위치는 이렇게 전류를 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갈 길이 없네? 그러면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덕터는, 아니죠. 인덕터가 아니고 이 스위치는 이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어서 결국 나중에 폭발하겠죠. 터지겠죠. 그러면 회로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R저항일 때는 문제가 없던 게 RL 부하일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해보면, 오늘은 DC에서 AC, 교류를 만드는 인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간단히 배웠고, 우리가 이 AC 인버터를 만드는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사인파에 가까운 AC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런데 우리가 DC 소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AC는 이렇게 구형파다. 심지어 이 구형파도 이렇게 이 간격이 다르면 안 된다. 깨끗한 AC가 아니다. 라는 걸 배웠고, 그럼 그 AC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플러스 50V와 마이너스 50V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회로를 만들 수 있구나. 이 스위치 1, 2와 3, 4는 서로 상보적인 반대의 움직임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배웠고, 이 파형을, 이렇게 구형파인 거를 우리가 최대한 사인파랑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중간에 0을 추가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퓨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 따라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까지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좀 부드럽지 않았지만 다음부터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